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금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인문학 산책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 아시죠? 우리 광고를 통해서도 매번 만나고 계실 텐데요. 장발장 은행장이시고 소박한 자유인 발기인 한겨레 신문에도 계셨고요. 또 파리의 택시 운전사기도 하셨습니다. 홍세화 선생님께서 2월에 저희 인권연대가 주최하는 청년인권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생각의 좌표란 제목으로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 강의를 그대로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2부에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강의 실황중계인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세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추워요. 나이 들면서 더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이, 참 유서 깊은, 자리인데, 저는 이 자리에 이제 전신 시절에 인연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인권을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인권도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결국,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의식 세계, 인식의 세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저하고 2시간 동안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생각의 좌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존재이고, 사람인데, 생각의 세계, 즉 의식 세계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식 세계가 내 삶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거기 담겨 있는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의식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갖고 태어나지 않은 의식 세계를 어떻게 갖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게 오늘 저하고 같이 나눌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그 생각들에는 가치관이 다 있죠. 결국 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나, 그렇게 볼 때 그 생각에는 정리되어 있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간에 각자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 생각에 녹아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도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은 내 삶에 대한 성찰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우리말 동사가 있는데 짓다라는 동사입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옷을 짓고 그래서 우리말의 짓다는 참 아마 다른 나라 말의 동사에서 보기 어려울 만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의주, 의식주가 다 짓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지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인간의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바로 이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의식주라는 순서보다는 식의주가 더 맞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먹고, 입고, 깃들고, 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식의주가 다 짓다. 농사도 짓고, 옷도 짓고, 집도 짓는,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 만큼 잘 지어야 하는데, 그 반면에 죄는 짓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런 짓다인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우리 각자에게, 좀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각자 나를 잘 짓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이 짓다라는 표현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나를 어떻게 잘 지을까 라는 것이고, 인간이 죽는 순간까지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할 때 이 과제는 죽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은 더 낫게, 조금은 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이 나를 지어가는 그런 과제를 우리는 각자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질문에서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말해온 그런 것 중에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질문 중에서 아마도 에리 프롬이라는 분의 직접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질문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것일 겁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짓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소유가 아닌 존재,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만나게 적응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로 있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이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자기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안한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유에 대해서 소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알파고 시대 이런 등등을 통하여,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바우먼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액체사회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체사회가 아니고 액체사회다. 고체사회는 고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큰 변화가 없다면 액체사회는 유체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이 삶을 설계하고 그럴 것인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또 부가 편중되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더 불안케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 소유의 문제에 다가가도록 요구하겠죠. 존재보다는 당연히 이제 경할 것도 없이 에리 프롬은 소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유적 존재 양식이 삶의 양식이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이란 말보다는 거기에도 삶의 어떤 표대를 거기에 세워야 된다.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잘 짓는 삶, 내 존재를 잘 만드는, 잘 형성하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이 에리 프롬도 한글 꽤 오래전에 많이 읽혔는데 요즘은 이제 좀 덜 그런 편인데요. 저는 요즘 후배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니까, 이 소유냐 존재냐,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제 한국은 이제 이 환경 자체도,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특히 더 이제 이 소유 문제에 더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신주의 가치관 이런 식으로, 제가 한 20년 동안 이제 프랑스에 있다가 들어왔을 시기가 IMF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이제 한 3, 4년 지나서 귀국을 했는데, 그때 참 비감 어리게 들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런 것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광고 카피에 의하면 바로 소유가 존재를 규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내 존재를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조차 실은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비감 어리게 들었던 그런 것이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의식, 생각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결국 이 질문에도 접근하게 될 때에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의식세계,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식세계, 생각의 세계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되어 있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묻어 있고 거기에 담겨 있고 따라서 그걸 들여다보는 것도 말하자면 내 삶을 성찰하는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출발점은 아마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 질문, 제가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질문,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여기서 생각이라고 할 때 그건 나의 의식세계, 나의 뇌의 작용이죠. 여기에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분명히 비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판단이라든지 어떤 이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해서 인식의 총체성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의식세계 안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볼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생각의 세계, 생각들, 그것은 어떻게 내가 나의 것으로 갖고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나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바로 어떤 표대라고 할까?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도 바로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 생각의 세계를 한번 분석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런 것이죠. 우선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기본 출발점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정말 생각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에도 조용하는 질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 그런데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 생각의 세계를 내가 어떤 내용으로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논리적 사고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자, 여기서 이 생각은 이게 생각 의식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갖고 있는 의식세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식세계에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로로 내가 그것을 갖고 있나라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세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뭐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이 내 삶을 규정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라, 뭐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의하여 돈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세계, 이것이 곧 가치관 세계관이 묻어있는 그 의식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삶을 지배하는 그 의식세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 이걸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로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 뭐 좀 근접하지 않나요? 뭐 생각이란 말이 너무 자주 나오긴 하지만 뭐 간단해요.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근데 생각의 세계가 내 삶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그 생각의 세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식세계, 생각의 세계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죠, 이제? 네, 그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이 질문과 만나지 않은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형성한 생각의 세계, 의식세계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지, 이 질문이죠. 바로 이 점이 저로서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신주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등등을 얘기하지만 바로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문학적인 환경이 부박한 이런 사회에서 나 또한 이런 인문학적인 성찰적 측면에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이처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 가령 이제 제가 파리에서 택시 기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 이렇게 지리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육구에 로덴 박물관이 있어요. 로덴 박물관, 혹시 가보신 분도, 파리에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딱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아주 꽤 큰 청동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르팡스웨르, 즉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청동상을 보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미술책으로 틀림없이 만났을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의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직접 안 보셨어도.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두 손 중에 한 손을 턱과 입 사이에 괴고 있는데, 오른손을 괴고 있어요? 왼손을 괴고 있어요? 그냥 대충 말씀하신 거죠?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른손을 괴고 있으려면, 어쨌든 한쪽을 괴고 있어야 되니까 아주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괴고 있으니까 이 팔꿈치가, 무릎 위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오른쪽 이 팔꿈치가 무릎 위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왼쪽 무릎 위에 있을까요? 오른쪽 무릎 위에 있을까요? 한번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죠.
자연스러운 상태는 당연히 오른쪽 무릎 위에 가는 것인데 그는 균형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각가로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왼쪽 무릎 위에 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세를 한번 취해보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그 포즈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 로댕이 표현한 그 포즈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떠십니까? 어떤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말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우리는 있는가? 라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도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런 물질 중심의, 소유 중심의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특히 더 인문학적인 어떤 환경에서부터 좀 멀어져 있지 않은가. 특히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특히 교육 환경, 도무지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생각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당부라고 할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가 다 주장하고 고집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주문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일 테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다고 할까? 그렇게 해보죠. 네, 이것은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기를 바라는 라틴어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라틴어죠. 지금 옛날에는 정말 그 코기토 그러면 그냥 거의 상식적인 표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이게 이제 라틴어는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격변화가 심해서 그냥 동사의 격변화를 통하여 그 주어가 필요가 없는, 주어 인칭이 필요 없는, 말하자면, 이 주문 M과 같아서, 영어의 M과 같아서, 그러니까 M 앞에는 I밖에 올 게 없기 때문에 I를 쓸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가 되고, 줌은 나는 있다가 되는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 말이 1600년대에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제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유럽 철학사에서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관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나 라고 했을 때 중세적 인간관, 이것은 인간을 어떻게 있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기독교적, 이게 이제 가톨릭, 그런 그런 인간관이 중세적 인간관이라면 바로 내가 인간으로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근대 이후의 인간관이다. 그래서 바로 이 명제가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말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중요한 것이
왜 하필 17세기에 와서 이와 같은 정말 새로운 인간관이 제기되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대부분 많이 배우죠. 바로 이 전세기인 16세기에 적어도 유럽 사회를 유럽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사회랄까, 이런 것을 아주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만든, 적어도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회, 즉, 천동설이 무너지는 계기이죠. 당연히, 바로, 카톨릭의 인간관,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지구 중심을 우주가 도는, 이게 바로 천동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천몇백 년 동안 믿어왔던 이 천동설이 무너지고 이 지동설이 자리 잡히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산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정말 하찮은 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 이러한 대사건, 대전환, 이게 16세기에 일어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는 카톨릭의 보편성이 신교에 의해서 무너지는, 천몇백 년 동안 지속된 카톨릭의 보편성이 신교의 등장, 칼빈, 루터 등의 등장에 의해서 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바로 데카르트가 살았던 1600년도 초에는 심지어 30년 전쟁이라는 이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른바 우리가 구라파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의 시발점에 비근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런 속에서 바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깨어지는, 오랜 동안 가졌던 믿음이 또 보편성이 깨어지는 데서 오는 거기서 바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즉, 데카르트에 의해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곧 회의하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프랑스 말입니다만, 두테 세 방세, 이건 데카르트 자신의 표현인데, 두테, 영어의 다우트입니다. 의심하다, 회의하다, 바로 그것이 생각하다이다. 회의하다가 생각하다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생각하다의 의미가 분명한 것이죠. 회의하다에서 왔다. 그 회의는 어디서 온 것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바로 16세기에 그와 같은 어떤 통일성, 보편성, 확신하고 믿었던 이것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회의,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도, 유럽의 근대 철학이 회의론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회의론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자, 그래서 27세기가 회의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의 명제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생각하다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르팡스웨르 생각하는 사람처럼 실제로 생각하는 적이 별로 없는, 어느 정도로 없냐 하면 내 생각을 지배하는, 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만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의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숙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나를 잘 지는 문제는 나를 끊임없이 성숙시키는 문제인데, 나를 성숙시키려면 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나에 대한 성찰은 어디서 오느냐? 회의에서부터 비롯된다.
내가 믿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생각하다가 없는 만큼 회의할 줄도 모르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성숙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17세기 인물인데 스피노자 굉장히 탁월한 인문학자죠. 이 스피노자 유태인의 자식이고 유태인인데 이미 이 청년 때 유태인 사회의 그 신관을 부정하고 그래서 유태인 사회에서 추방돼서 굉장히 외롭게 혼자 철학을 했던 인물인데요.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스피노자의 이 표현이 뭐냐면 의식,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각의 성질이 있다. 의식, 생각 자체에는 이것이 성질이 있으니 한번 어떤 사람의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걸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고집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고집합니다. 주장하고 고집하죠. 이게 바로 그 생각 자체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생각은 이건 명사입니다. 명사이고 결과예요. 이때 생각하다는 이건 동사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이거 회의하다.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되고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생각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친구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내 생각, 내가 갖게 된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는 그런 점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회의할 줄 모르는 생각, 고집이 성질인 그런 것만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를테면 16세기에 유럽의 아주 거시적 사관입니다만은 유럽의 16세기에 그야말로 중세 말이죠. 그 코페르니쿠스의 전해라든지 이 종교가 이제 신구교로 분리되고 엄청난 이 분쟁이 있었던 이 역사, 거기에 대해서 회의, 27세기의 회의론, 이것을 거쳐서 어쨌든 이 18세기, 유럽의 18세기는 흔히 얘기하는 빛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계몽의 세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거시적 사관으로 봤을 때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왜 빛의 세기가 올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회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바로 제 판단에 제가 볼 때 생각하다가 없는 이런 계기를 갖지 못한 채, 예컨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입식 암기 교육 이런 방식으로 주입식 암기 교육하는 이 과정에서는 전혀 생각하는 과정은 없고 입력만 시키는, 이러니까 회의의 과정이 없이 회의할 줄 모르는 고집할 것으로의 생각만 갖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좀 더 심한 어떤 점에서 바로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하고 같으나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하다라는 과정이 소거된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회의하다가 없는, 회의할 줄 모르는 고집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멕시코 농민해방군들 지금 많이 이제 세력이 거의 정리된 상황입니다만 사파티스타들의 구호가 바로 우리는 회의하면서 전진한다 라는 것인데 제 생각은 회의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고 전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정체될 수밖에 없는, 가령 중국의 현대학자들 중에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태준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
15세기 당대, 송대는 말할 것도 없고 명대까지도 또 청대 초기까지도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화약의 발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종이, 인쇄술, 그 다음에 그 나침반의 발명, 생산력, 이런 거로 볼 때, 15세기, 16세기, 심지어 17세기까지도, 그 중국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힘에 비하면, 그 당시에 유럽은 그야말로 변방에 지나지 않았는데, 근데 17세기가 고비가 돼서, 변곡점이 돼서, 결국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19세기에는 완전히 그 과거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유럽 열강들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국의 현대학자들 중에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답변한 것 중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게 오늘에 나오는 유럽 사람들은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화주의에 머물러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중화라는 데 머물러서 정체됨으로써 이 오만성에서 오는 정체에 의해서 결국 그런 결과를 빚었다라고도 말을 하는 학자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회의하다라는 것은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한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도 조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우리 각자의 인문학적인 접근을 할 때, 우리 각자의 의식세계에 대해서 를 얘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의식세계가 생각하다, 즉 회의하다의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주입식으로 가진 이런 것에서 회의할 줄 모르는 고집, 그런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점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각,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내 생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내가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갖고 계신 생각들 여러분도 다 고집하실 텐데, 그러면서 그 고집하는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건 분명하고,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생각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어림도 없죠. 우리는 사상가들이 아니니까 생각을 창조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생각들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여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초중고 시절에 오지선다 하듯이 이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중에 나는 D라는 생각을 내가 갖겠어라고 해서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인가? 그것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총량, 인식의 총체성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아주 일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 내가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창조한 건 당연히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 물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지극히 미미하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암기했고 그 다음에 매체들 만나면서 조중동을 비롯하여 이런 네이버 검색 이런 걸 통하여 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을 것뿐인 다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뿐인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것뿐인 그것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고집하면서 사실 놀라운 건 고집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것이 생각의 성질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성질이다. 라는 점에 대한 이 반성적 성찰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성찰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근데 설득이란 단어가 있지만 설득이 안 되는 사회죠. 설득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되냐? 부부사이도 설득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도 계실 텐데 결혼하신 분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자기 얘기를
열린 자세로 풀어내서 하나로 모아가는, 양쪽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히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이가 부부 사이인데, 왜냐하면 어쨌든 얘기할 시간 충분하고 애정으로 맺어져서 출발됐고 그 다음에 계급적 처지도 동일하고, 다른 얘기를 해서 한쪽 부자고 한쪽 가난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처지도 동일한 부부 사이인데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회의하는 자세가 거기 기반에 있다면 생각이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관계가 부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아마도 생각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을까 하고 시도해봤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말다툼하는 것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뒤에는 이견이 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도 그냥 덮고 가는 편을 택하는, 이게 대다수의 한국의 부부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도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당연히 각자 가지어 있어야 되는 내 생각의 부족함,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이 다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세에서 서로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풀어가면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관계, 그리고 하나로 모아가는 데서 오는 주이상스, 이건 프랑스 표현입니다만 어떤 즐거움, 행복, 향유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조차 거의 가로막혀 있는, 애당초 포기한 채 있는, 그만큼 각자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마는 회의할 줄 아는, 회의가 필요하다를 강조하게 되죠. 이 설득이 안 된다. 이 설득이란 말이 있지만 설득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설득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기어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누구에게도 설득을 시도하지 않는, 왜?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회운동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사회운동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운동론에 나오는 것, 이건 좀 갑자기 운동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설득은 우선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건 외로움을 낳습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외로움을 어차피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왜? 의식의 주체가 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다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도 생각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그런 돈독함과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것조차 포기한 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외롭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외로움 대신에 이걸 풀어내려고 하니까 더 앞서 말씀드린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명품에 집착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데에 집착하고, 그리고 가령 뭐 대리만족에 집착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관계성에서, 인간 관계에서 그 외로움을 의무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운동은 그것이 이 레닌의 말입니다만은 가장 잘 알려진 조직하라, 학습하라, 그 다음에 선동하라 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거친 표현이지만 사실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1. 조직하라, 2. 학습, 그 다음에 3. 선동. 이 선동이란 말이니까 좀 심한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이게 선전 홍보로 보면 좀 점잖게 표현해서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 운동체도 다 조직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데도 교선부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이 운동론에서 나온 겁니다. 교육,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선전 홍보하고. 이게 뭐냐면 운동, 세상을 바꾸는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왜 운동이라고 하냐? 무브먼트, 그러니까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바꿔야 되니까, 움직여야 하니까 운동이죠.
사회를 바꿔야 하니까 사회운동이고, 인권 현실을 바꿔야 되니까 인권운동이고, 지금 우리가 인권인데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여성운동, 여성의 지위를 바꿔야 하니까, 이게 다 운동인데요. 그 운동의 세 가지 축이 바로 우선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으니 이 조직해야 된다. 모여야 되는 거죠. 조직에 참여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학습하고,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부터 생각을 바꾸고, 교육 학습하고, 그래서,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이 운동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장하고, 그래서 선전 홍보가 있는데, 그런 그 운동론에서 볼 때 한국처럼 이렇게 회의하다의 과정이 없는, 그런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정말 엄청난 이 고집불통들, 회의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부부 사이에서조차 설득이 안 될 만큼 설득이 불가능한 이런 사회에서 이 운동을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죠. 조직은 이루어집니다. 조직하는데 학습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노동운동 단체나 가장 어려운 게 조직원 대상으로 어떻게 학습 좀 해보자, 교육해보자, 조직하면 우선 사람 동원하는 것이 제일 힘든. 왜? 사람들이 다 별로 학습에 대한 소구력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회의가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 이 얘기는 나 또한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나 또한 설득 대상 아니다.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열심히 설득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도 설득 대상 아니다. 나 설득될 거 없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이 있으니 좀 참여해라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학습도 거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전 홍보, 이것도 거의 뭐, 시민사회 운동단체 홍보실, 뭐, 선전, 이거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운동의 건강성입니다. 조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감대를 확장하고, 이게 운동의 건강성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 힘이 없는. 그러니까 조직만 남으니까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조직 내에 그 알량한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그 조직원을 동원하는 것을 마치 조직이 하고 있는 운동의 전체인 양, 이 착각 속에 살고 하고 있는 이런 병폐에 우리가 사실 이 진보 진영이나 노동 진영이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네, 그래서 회의가 없다, 회의할 줄 모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이것이 첫 번째 시간에 적이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바로 왜 제가 이 질문을 제기했나, 과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가? 생각은 많은데 생각하다의 과정이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설득이란 말이 있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조차 설득이 되지 않을 만큼 각자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봤으면, 그래서 이게 결국 반성적 성찰적인 질문을 같이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첫 번째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생각과 생각하다의 차이, 이 비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식했으면, 생각하다, 이건 회의하다인데, 생각, 이 명사로, 결과로 갖게 된 생각의 성질은 고집이라는 이 비대칭성, 엄청난 비대칭성.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생각하다가 없는 고집을 저기로 성질로 갖고 있는 생각만 갖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시간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회의할 줄 모르는 이런 의식세계의 소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을 통하여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지속하죠.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